안녕하세요. 바이브코더 양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커서 AI에 대해서 완전 초보분들도 쉽게 접하고 사용할 수 있게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커서 AI는 개발 언어를 활용하여 어떤 결과물도 AI를 통해 쉽게 만들 수 있게 하는 편집 툴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상을 촬영한 뒤 영상 편집 툴 위에서 촬영한 영상을 수정하고 편집하여 하나의 완성본을 만드는 것처럼, 또는 정말 쉽게 말하자면 한글 문서를 작성할 때 문서 프로그램 위에 내가 준비한 내용을 작성하거나 가져와서 텍스트를 입력하고 수정하여 하나의 보고서나 의미 있는 문서로 만드는 것처럼, 개발이라는 어떤 공식에 맞게 개발 언어들을 사용해서 하나의 완성체로 만들면 프로그램이 돌아가게 되는, 그리고 그것을 쉽게 수정하고 돌아가게 해주는 툴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쉽고 친근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런 편집 툴의 핵심 기능은 모두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커서 AI에서는 챗GPT 같은 AI가 붙어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문서 자체도 만들어주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림도 만들고 다양한 행동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 프로그램을 단순히 개발에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기획 문서를 만들 때도 커서 AI를 켜고 내가 원하는 자료를 검색할 때도 커서 AI를 켭니다. 그만큼 개발을 할 때 뿐만이 아닌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런 부분을 온라인에 쉽게 저장하여 어디서든 볼 수도 있게 할 수 있어서 정말 활용도가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하게 개발 용도로 접하기보다 평소에 내가 회의록을 작성한다거나 메모 앱으로 활용한다거나 할 일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투두 리스트 앱으로 활용한다거나 하면서 적극적으로 친해지려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개발을 조금씩만 섞으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곳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개발로 이어지게 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커서 AI를 먼저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커서 AI라고 치고 들어가서 나오는 첫 번째 커서닷컴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웹사이트가 아주 쌈뽕합니다. 뭐 둘러보셔도 좋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다운로드로 가보시죠.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어차피 회원가입도 하셔야 하니 구글 아이디를 연동하여 회원가입도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다운로드 후 설치는 생략하겠습니다. 설치 완료 후 커서 AI를 켜보겠습니다. 처음에 뭐가 여러 개 뜨는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커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폴더에서 작업을 시작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픈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통해 내 컴퓨터에 있는 폴더 중 하나를 선택해서 그 폴더를 대상으로 작업한 결과물이 저장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옆에 클론 레포라고 되어 있는 것과 커넥트 바이어 SSH라고 되어 있는 거는 무시하시고 추후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1단계 시작하시고 나서는 오픈 프로젝트를 누르셔서 내가 원하는 폴더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ABC라는 폴더를 만들었고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저희가 하나씩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일단 왼쪽 아래에 업데이트나 뭐 체크사항들이 뜹니다. 가볍게 무시하고 다 꺼주시고요. 첫 화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은 우리가 흔히 아는 탐색기에서 파일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파일 정보들이 노출되는 공간입니다. 제가 새 파일을 우클릭해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이름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뭐뭐뭐로 되어 있는 확장자명을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는 추후에 자주 보시다 보면 좀 익숙해지게 되실 건데, 지금 당장은 파일 확장자명을 넣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우클릭을 누르면 폴더를 만들 수도 있고 파일들을 폴더 밖과 안으로 왔다 갔다 드래그 앤 드롭을 활용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왼쪽에 파일들이 여러 개 생성되신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를 클릭하면 중앙에는 파일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파일별로 뭐라고 입력을 해 놓으시면 그 파일을 클릭할 때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노출되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코딩이 이거죠. A라는 파일에 들어갈 내용이 이제 코드 형태로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어떤 서로 간의 공식으로 연결되어 결과물을 만들게 되는 구조인 겁니다. 왼쪽 영역을 보시면 그 위에 돋보기 모양이랑 이상한 아이콘들이 있는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일이 겹쳐져 있는 아이콘 모양이 현재의 위치를 뜻하는 거고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면 파일과 내용 찾기에 해당합니다. 파일 안에 있는 단어도 찾아주니
전체 검색에 매우 유용합니다. 그리고 특정 단어를 한 번에 모두 바꿔주는 리플레이스 기능도 있고요. 똑같은 내용이 여러 파일에 있다면 그 파일들을 다 보여줘서 검색에 매우 강합니다. 세 번째는 GitHub을 연동했을 때 나오는 리포지토리 초기화 게시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 자주 마주칠 일이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입력해서 해결하는 편이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샵인샵 느낌으로 커서 AI 내에서 기능을 강화한 서비스가 별도로 붙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잘 쓰면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요즘에는 AI가 알아서 해결해주거나 아니면 커서 자체에서 추천해주기도 해서 그때마다 설치하셔도 좋습니다. 좀 더 핵심에 빨리 도달하기 위해 짧게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사용할 일이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잠깐 보여드리기만 하겠습니다. 이것보다는 도커라던가 몇 가지 추후 중급, 고급의 레벨로 넘어가면 설치할 만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AI 어시스턴트만 사용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잠깐 GPT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금방 설치가 되고요. 하지만 사용하실 때 API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네요. 이번 내용은 API를 모르시는 분들도 시작할 수 있게 하려고 하니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운데 파일 상세 내용이 출력되는 공간입니다. 왼쪽에 있는 파일을 하나 선택하면 그 파일에 속한 상세 내용이 노출됩니다. 그리고 다른 파일을 누르면 또 다른 내용으로 바로 파일의 상세 내용이 노출됩니다. 상단에 열린 파일들이 탭의 형태로 나타나고요. 인터넷 창 여러 개 열렸을 때랑 비슷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 특징은 우리 바이브 코딩을 하시는 분들은 이 화면에 굳이 너무 디테일하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 쓰임새가 좋은 것은 이 화면을 여러 개로 나눠서 여러 파일을 나눠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파일을 동시에 보면서 작성하고 점검하고 하는 게 가능하다 보니 활용 방법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미팅할 때 왼쪽은 보고서로 준비하여 보고하고 오른쪽은 피드백으로 나온 이야기를 작성하는 용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활용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단순히 코딩을 할 때 뿐만이 아닌 문서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우측 상단의 점점점을 클릭해서 모두 닫기를 통해 한 번에 모두 끌 수도 있으니 언제든지 여러 개 켜놨다가 종종 꺼주시는 게 사용에 편합니다. 이번엔 왼쪽 아래의 노트패드와 개요와 타임라인 부분 설명을 마저 해볼게요. 노트패드는 메모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문서를 직접 파일로 만들어서 작성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기서 작성하는 것보다 직접 만들어서 쓰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러므로 패스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개요 부분은 조금 활용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작성하고 있는 것처럼 마크다운 파일인 MD 파일에 글을 쓰면서 해시태그로 단락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 개념으로 해시태그를 3개, 2개, 1개 쓰면서 문맥을 분류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왼쪽 아래 개요에서는 해시태그를 사용한 부분을 인지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개요를 따로 출력해 줍니다. 문서의 양이 많아지거나 복잡도가 높아지면 이렇게 문맥을 나눠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이런 점을 활용하면 개요에서 깔끔하게 내가 원하는 부분을 바로 찾을 수 있으니 활용도가 높습니다. 제가 작성하는 기획 문서들도 다 커서를 통해 만들어지고 마크다운의 형식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업무 효율이 높아지실 겁니다. 저도 커서를 쓰게 되면서 마크다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옵시디언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노션에서도 많이 사용하니 업무를 하실 때 이런 포맷에 적응해 두시면 활용도가 높으니 커서 안에서의 장점도 있지만 다양한 곳에서 활용하면서 생산성을 높여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타임라인인데 하나의 파일에 수정되었을 때 해당 시점에 대한 짧은 저장 기록을 나타내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저장 시점이나 저장되는 기록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깃으로 원격 백업을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전 파일을 볼 수 있다고 하지만 AI가 만드는 문서는 한 번에 내용이 작성되다 보니 저렇게 하나하나 기록되지 않아서 자칫 잘못하다가 백업이 안 되었을 때는 그냥 내용이 날아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AI 어시스턴트 영역을 알아보겠습니다. 상단에 골뱅이 모양과 파일이 있는 게 보입니다. 골뱅이는 우리가 그냥 텍스트만 작성해서 AI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얻는 게 아니라 골뱅이로 이미 만들어 놓은 파일을 추가해서 파일의 내용과 저 창 안에 입력한 텍스트 내용을 같이 AI에게 보내서 결과를 만들게끔 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파일도 참조하여 이 질문에 답변하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골뱅이를 누르고 파일을 찾으셔도 좋은데 이거는 왜 그런진 모르겠지만 검색 기능이 그렇게 썩 좋지 않더라고요. 이건 커서에서 왜 아직 안 고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파일 리스트를 그냥 드래그 앤 드랍해서 놓으면 알아서 파일 첨부되고 채팅창에도 파일명이라고 하는 식으로 자동으로 추가되어 해당 파일을 질문에 포함시키는 구조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 파일의 내용에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수정해라 라고 하던가, 저 같은 경우는 체크리스트 파일을 자주 드래그 앤 드랍으로 올려놓고 체크리스트 파일을 참고하고 작업 후 체크 처리해라고 자주 주문합니다. 지금처럼 파일 내용에 뭐가 있니라고 질문하니 해당 내용을 결과로 출력해줬습니다. 그 다음 질문에도 해당 파일을 그냥 이름만 언급하면서 파일 내용 안의 텍스트를 이해하고 그 결과를 답변할 수 있게 질문을 했는데 역시 정확하게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텍스트들이 많은 프로젝트들에 대한 이해도가 좋고 그걸 기반으로 결과를 만들 수 있으니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일이 100개가 넘는다고 생각해보세요. 혹은 1000개가 넘는 프로젝트들은 그 양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이런 문서를 전부 하나하나 읽고 그에 관한 정책이나 규정, 법률과 같은 이런 문서를 만들려고 할 땐 그 문서를 모두 참고하고 기록하고 해야 할 텐데 우리는 그런 문서들이 들어있는 폴더를 넣으면서 여기 내용들 모두 점검하고 정책이나 규정 같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라고 주문하면 척척 답변을 만들어낼 겁니다.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하면 상단에 우리의 대화를 어떤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고 채팅 내용에 제목을 붙입니다. 거의 챗GPT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는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 이는 새로운 채팅을 시작하는 것이고 그 옆에 아이콘은 히스토리라서 이전에 대화했던 내용을 찾아서 대화를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채팅을 여실 수도 있고 방금 전까지 대화하던 내용의 제목을 통해 해당 대화를 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옮겨가면서 할 수도 있고 특히 프로그램을 껐다 켜면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는데 기존의 대화에서 최대한 이어나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점점점에서는 대화를 바깥으로 보내서 마크다운 형식으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나머지 기능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서 생략하겠습니다. AI가 만들어준 결과물에 복사하기 버튼을 통해 빠르게 활용할 수도 있고요. AI가 답변한 내용에 몇 가지 리액션을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 그렇게 유의미하진 않습니다. 내가 했던 질문에 대해 이미 결과를 생성했어도 다시 그 채팅으로 돌아가서 다시 질문할 수도 있고요. AI와 대화가 길어지면서 새로운 대화를 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챗GPT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기존의 대화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요구사항을 전달하면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새로운 채팅으로 파일을 수정하거나 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존에 잘 만들어놨던 파일을 또 만들거나 헤집어 놓는 경우가 있으니 새로운 채팅을 할 때는 기존에 새로 만들어 놓은 파일들을 전달하거나 우리가 이때까지 만들어 놓은 파일을 모두 그냥 읽기만 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만들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 새로운 사람이 프로젝트 중간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진두지휘하면서 엉망진창이 되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하단에 에이전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과 오포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우선 에이전트 말고 다른 건 쓰실 필요 없습니다. 커서 AI의 가장 강력한 기능 중 하나가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이걸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옆은 AI 모델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토로 설정되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대로 사용해도 좋지만 모델을 직접 설정해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클릭하면 나오는 맥스 모드는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을 정해놓고 별도로 쓰셔야 합니다. 일반 유료와 다른 방식으로 책정되니 반드시 주의하고 설정하셔야 합니다. 그 밖에 아래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AI 모델들이 있는데요. 이 중 원하는 걸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AI 모델들은 각기 장점이 너무 다양해서 취향에 맞게 쓰시면 되는데 최근에 나온 손해포를 쓰시거나
구글 2.5 프로 최신 버전을 쓰시거나 아니면 저와 같이 5 미니를 쓰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가장 효율이 좋았던 5 미니를 가장 많이 씁니다. 지금까지 커서 AI의 핵심 기능들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이 도구는 단순히 코딩을 도와주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작업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AI 기반 생산성 툴입니다.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수정하고 에러를 잡아주는 건 물론이고 업무용 문서 작성, 자료 조사와 정리, 여러 문서를 비교하거나 요약해서 의견을 정리하는 작업까지도 커서 AI 하나로 가능해요. AI에게 자연스럽게 질문하고 그 답변을 바탕으로 문서를 만들거나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어서 개발자뿐 아니라 기획자, 디자이너, 마케터 등 다양한 직무에서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도구입니다. 더 자세한 사용 예시나 설치 방법, 참고 자료들은 영상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처음 사용하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따라 하실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참고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